한창산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4%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창산업은 주 제품이 아연말 징크 파우더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업들은 징크 더스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연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그 내산이나 내염인데 그 잘못 썼습니다. 바다 그 선박용 도료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출은 695억 원으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 36.9%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가 좀 낮은 퍼센트로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액이 61%나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23.1%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7.3%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 분석으로서는 그 매출 대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08억 원으로서 42.28%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더 재료비가 더 증가했죠. 그래서 스루프 회계상으로 볼 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스루프 환산 재고로 재고가 24.6% 증가했는데 매출 전거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재고 관리를 좀 잘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이 3%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은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운영 비용이 이제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상승이 됐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51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억 원이 좀 적고,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은 114%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원가회계보다 그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보시듯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WCAI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프율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회사는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 반증은 입증에 불과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에서 회사는 그 제시를 안 했는데, 제가 33.7%로 적용을 한 것은 이 재료가 그 아연괴이기 때문에 그 고려 아연의 아연계 이 가격 인상 폭을 보니까 33.7%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물론 이거 외에 자기네들이 그 재생 아연도 좀, 재생 아연이라고 그러면 좀 이 신 아연보다는 고순도 아연보다는 좀 품위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만은, 아연말을 만드는데 무슨 성분이 뭐 어떤 떨어지는지 어떤지 잘 섞어서 쓰긴 쓰겠죠. 재료 비율이 85% 선되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 압력률은 압박률은 28.6% 그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또 노출을 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증은 입증이 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은 손익계산서에서 그 추론한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맞는 추론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비성분 쪽에서도 3차 추론까지 해볼 수 있는데, 3차는 입증 성격이 되기도 하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가격이 가공비가 0.2% 금액으로는 하락을 했는데 비율로는 5.4%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재료비가 그 5.4%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그 1, 2, 3차 추론이 모두 다 그 맞기 때문에 그 비성분 쪽에서의 요 퍼센테이지의 변화는 입증 성격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이라고 B가 이렇게 매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인데 이 전체 재고자산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이게 모순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그 반증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수량으로도 한번 해보면은 아마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 논리적 사고의 이 훈련의 그 훌륭한 교재냐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 인문학적인 어떤 논리보다도 더 뛰어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 추정을 하기 때문에 논리력을 키우는데 회계 도구만큼 좋은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재고자산 그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 2단계, 3단계 검증에서 그 차이는 보통 아까 회사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으면은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 9,800만 원이 그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엇인지 추측할 단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계란 것은 그 추적성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보고서 어디를 쳐다봐도 추적할 단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맞췄어요. 현금 정도는 이제 맞춰줘야 정상인데 2억 9,800만 원만큼은 뭔가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2억 원대가 나갔는데 전년보다 4.5% 증가했고 직원 수는 1명이 줄었는데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은 5,1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7% 인상이 된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연간 평균 임금은 6,300만 원 선으로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49.7%인데 거의 5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에너지비가 주로 무슨 유류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이유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서 결국 그런 비용도 인상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매출원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예산을 할 때는 표준적인 WCA를 적용해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거를 하나의 그냥 B2B 거래 납품 가격이라고 보면은 납품 단가로 보면은 88,500원에 받겠다 라고 견적을 내면은 한 6,928원 이익을 내는 건데 88,000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결산을 하면은 9,491억 원 이익이 난다. 왜 그러냐? 재고가 2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안 부리고 이거로 끝내자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재고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잠겨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를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6,139원이 영업이익이 날아갑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글로 정리하면은 왼쪽에 있는 거와 같고요.
맨 밑에 있는 대로 재고의 범위가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이 또 한 문제다. 그래서 WCAI로 그 표준적인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스루프 회계로 이렇게 그 아주 단순한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 뺀 스루프, 나머지는 모두 비용으로 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바벨 전략으로서 재고 회전율을 상승해라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86,000원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5,572억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좀 적게 나오니까 회전율을 좀 8.6% 증분시켜 보자 그러면은 한 10만 원대 매출 효과가 나면서 영업이익은 9,400원 정도 날 거다. 그러면은 재고를 또 줄인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그냥 계약했을 당시의 금액 예상 영업이익 사이다. 그래서 이 그 3,862억 원이라는 어떤 범위,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 상승했어요. 1,800원이. 그다음에 이 미래 가치도 그 40.9%가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강상균 씨, 강호익 씨가 있고 그 김주환 씨라는 분이 한 10%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 동업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7.47% 정도 중소기업이지만은 관심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한창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